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되면 이제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이런 또 확신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명석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뭐 일들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을 많이 좀 분담해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저렇게 힘을 실어주고 실제로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제일 앞장서세요라고 하면 자기 대권주자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그렇죠. 국무총리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와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 예. 민주당의 대권 주자를 많이 키워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반드시 정권을 창출해야죠 다시. 역대 대통령은 뭐 민주정부에 있더라도 후계자를 키운다거나 뭐 또 후보군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정권 초기에는 조심조심 한다거나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은 초기니까 차기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제일 예. 중요하죠. 여기에 다 집중을 해야 되고 차기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요. 그러나 근데 차기에는 민주당의 수많은 지도자가 많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더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뭐 기꺼이 대통령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공간을 넓혀줄 의지가 있다. 그래서 통권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밑에 두고 네. 영입해서 쓰는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예. 지도자가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망합니다. 예. 옛날 중국의 황제들을 보더라도 뛰어난 재상을 뒷받침해주는 자가 성공한 국정을 하는 거지. 자기 재상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치 선조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남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간신들의 이간계에 넘어가서 이순신을 투옥시켰잖아요. 원균을 이게 띄우고 이런 무능하고 속 좁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선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힘을 네. 피해를 당했습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백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송민순 장관 같은 사람을 예로 드는데 예. 외교부 장관에 저는 송민순 장관을 높게 평가합니다. 9.19 비핵 합의를 끌어낸 분인데 일면식도 없었대요. 노무현 대통령. 그 측근들은 반대했대. 말 안 듣는다 송민순이. 근데 송민순은 단순한 대통령의 그런 이렇게 예스맨이 아니라 자기 철학과 메시지가 있는 장관이었거든요. 송민순이 9.19 비핵 합의를 끌어낸 거 보면 제가 크리스토퍼 힐하고 거기에 존 볼튼 책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책, 헨리 키신저 책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네. 아니 원서로 다 읽었습니다. 그 번역 실감 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보면 송민순을 높게 평가합니다. 크리스토퍼 힐이나. 근데 존 볼턴은 아주 안 좋게 평가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 임명할 때 자기 목소리가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측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이제 그 내각 이런 이제 그 선정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실용 그리고 역량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다 100%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도 뭐 논란이 된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예. 인사청문회에서 좀 검증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주목하는 점은 정동영 장관 임명 잘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긴 합니다만 뛰어난 분이었고 김용범 실장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홍남기 부총리였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야당 대표랑 합의까지 해왔어요. 근데 홍남기가 반대한 거잖아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내가 뭐라 그러니까 홍남기 씨가 대표님 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표를 넣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방진 바로 좀 자르자 그랬더니 김부겸 총리도 끌려다니고 유영민 비서실장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바로 홍남기 자르고 그때 기재부 1차관이 김용범이었어요.
김용범이를 기재부 장관을 임명해 주시면 당대표랑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바로 실시하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띄워줘야 될 거 아니냐. 뒷받침했으면 24만 표로 지는 여당 후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아예 안 도와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 홍남기에 대한 분노. 아니 그래서 윤석열 되자마자 6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풀고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이 기재부 이 나쁜 놈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거잖아요. 완전히 세수 계산을 일부러 누락시켰는지 50조가 넘는 세입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추경을 벌벌 떨고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래서 내가 파리에 있는데 파리 에버뉴 그 샹들리제를 걸어가는데 많이 보는 치고 저 앞에서 와요. 보니까 홍남기야. 그래서 내가 안 채우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때는 좀 파리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모자도 쓰고 있어서 보면 내가 열받을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정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 말을 수용해서 홍남기 해임시키고 김용범 시켰으면 저는 대선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도 내가 이재명 후보님한테 김용범은 뛰어난 친구다. 물론 내 고등학교 친구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친구니까 중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임명을 보고 좀 안심이 좀 됐습니다.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야 정말로 용인술도 대단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도 참 뛰어나다 이 생각이 이제 들어서 참 다행스럽고 잘 가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활동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댓글이 수천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송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7월 23일 날 이정근 씨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항소심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1심에서 증인신문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다시 증인신문을 할 게 아주 제한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는 판결이 날 거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판결이 만약에 제가 이제 잘 변론을 해서 재판부가 저희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무죄 판결을 해주신다면 족쇄가 풀리니까 그때부터는 정치에 복귀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도울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그 전에는 전혀 뭐 그 정치에 지금 참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많은 분들 찾아뵙고 뭐 어려운 사람들 만나 뵙고.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